오자마자 날 일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시다고요? 걱정되신다고요? 오늘 제대로 오셨네요. 약 한번 잡숴봐. 성공한 사람들은 먹는다는 그 약인데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게 애터지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둥이변리사 둥변입니다. 2번 이상 둥이변리사가 읽은 책, 오늘의 두둥책은 티모시 페리스의 타이탄의 도구들입니다. 이 책의 저자 티모시 페리스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성공적인 작가와 투자자로도 활동했었는데요. 페이스북, 알리바바, 우버 등 세계 최고 혁신 기업의 초기 투자자이자 컨설턴트로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의 책 중 4권이나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어요. 자신의 팟캐스트에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200명의 사람들이 출연하여 그 비결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불러 모으기도 했죠. 이런 점들 덕분에 저자는 글로벌 CEO, 석학, 언론들에게서 이 시대 가장 혁신적인 아이콘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그는 특이하게도 18살 이후 자신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왔을 정도로 강박적인 노트 수집가였는데 그런 그의 강박이 아이러니하게도 글로벌 밀리언셀러인 이 책을 탄생시켰답니다. 이 책 제목에 들어있는 단어 타이탄이란 과연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거대한 신들을 의미하는데요. 올림포스 신들이 등장하기 전 세상을 지배했던 1세대 신들이 바로 타이탄이랍니다. 총 12명의 타이탄의 신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타이탄이라는 단어는 그 신들을 생각하며 거대함, 위대함, 압도적인 힘을 상징한답니다. 그렇다면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은 신화와 관련된 책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 책의 제목을 이해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타이탄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해요. 거대함, 위대함, 압도적인 힘. 저자는 다양한 업계의 리더, 세계적인 예술가, 운동선수, 기업가 등 자신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타이탄이라 했고 그 성공자들이 가진 성공 비밀, 성공 무기들을 도구라고 표현했답니다. 즉 이 책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성공 병기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정상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61가지 성공 비밀이라고 붙여진 것이랍니다. 이 책은 총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의 비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들의 비밀, 이렇게요. 이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2번째 파트에 있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의 비밀 중 강력한 행동을 끌어내는 7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소개하는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저 나름의 사연이 있거든요. 저는 이 책을 3번 읽었는데요. 2020년쯤에 이 책을 처음 읽었는데 그때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1000명의 팬을 확보하라, 4000시간을 생각에 써라, 무엇을 하든 진짜 모습으로 하라, 이런 주제가 많이 끌렸어요. 아무래도 그때 제가 막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인지라 수익 관련된 숫자라 끌렸던 것 같아요. 2번째로 읽었을 때는 개업을 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는 스콧 애덤스라는 만화 작가의 인터뷰가 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만화가라서 대부분의 사람보다는 만화를 잘 그리지만 피카소나 고흐는 아니다. 또 나는 코미디언들보다 웃기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편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2가지를 조합하면 그림도 제법 그리면서 우스갯소리도 곧잘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사실이다. 꼭 한 분야의 1등이 아니더라도 잘하는 분야들을 늘리면서 도구를 여러 개 모아 그것들을 잘 조합해 새로운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겠다는 영감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3번째로 이 책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단연 강력한 행동에 대한 부분이 가장 끌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 당시 가장 영감을 받고 눈에 들어왔던 부분들은 다른 곳이었지만 그때도 공통적으로 책에 체크를 했던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 강력한 행동에 관한 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책을 읽을 때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체크를 하는데 이 강력한 행동이란 부분은 3가지 색상으로 예쁘게 칠해져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직장인이신가요?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하시더라도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중간중간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이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아니던가요? 이 부서로 발령 났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쩌지?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데 난 아이들도 키우는데 시도하다 망하면 어쩌지? 새로운 걸
것을 시작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하더라도 걱정과 두려움이란 우리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를 쫓아다니죠. 이 책에서도 우리에게는 평생 숙명처럼 붙어 다니는 두 친구가 있다고 해요. 바로 두려움과 불안이라고요. 두려움이란 실제적이거나 상상된 위협이나 위험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감정이에요. 즉 무언가를 예상하면서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생존을 위해 두려움은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야 위험을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야 계획도 세울 수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두려움이 과도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너무 과도한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는 어떠한 도전도 할 수 없게 되고 걱정과 근심만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성장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두려움, fear를 이렇게 정의하기도 한답니다.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바로 거짓 증거가 실제처럼 보이는 것이라고요. 즉 두려움이란 실제적인 위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인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한답니다. 그렇기에 두려움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책에서는 두려움을 넘어서 강력한 행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주는데요. 두려움을 없애려면 그것에 이름을 붙여야 한다. 추상명사인 두려움을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고 그것에 구체적인 이름과 정의를 붙이는 방법을 통해 생각보다 쉽게 두려움에서 빠져나온다. 바로 추상적인 두려움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감정이란 것은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있는 존재이기에 더 크게 부풀려지기도 다른 것들과 쉽게 합쳐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그것을 눈에 보이게 꺼내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말이나 글로 표현해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것들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을 거랍니다. 저자도 회사가 어려울 때 며칠 동안 남루한 옷차림으로 싸구려 음식을 먹으며 생각해보아라.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상황인가? 라는 철학자 세네카의 글을 보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최악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정의해봤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서 저자에게 최악의 상황은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막연했던 두려움을 구체화하다 보니 그 다음 만약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에는 저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대비를 할 수 있었다고 해요. 회사에 가구를 팔 수도 있고 예전 경험을 살려 임시 바텐더로 일을 하며 월세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결론이 나왔고요.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이 치명적이지는 않구나. 살다 보면 생길 수도 있는 일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사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잖아요. 두려움과 걱정은 작게 시작하더라도 하기 시작하면 스노우볼처럼 점점 커진다는 것을요. 걱정을 한번 시작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점점 더 큰 걱정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결국 걱정이 사람을 잡잖아요. 사실 저도 늦은 나이에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개업이라는 도전을 하면서 정말 두려움과 걱정을 많이 했었죠. 그때 정신을 차리고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책 읽기 전에도 제가 두려울 때마다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강력한 행동을 끌어내는 7가지 질문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하답니다. 1. 최악의 상황을 정의하자. 먼저 최악의 상황을 정의하고 글로 적어보세요. 여러분은 아마 지금 너무 힘들어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할 수 있어요. 저자의 경우처럼 회사가 문을 닫았다 라고 구체적으로 정의한다면 그 해답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데요. 저도 변리사 시험 준비 때 최악의 상황, 즉 시험에 떨어졌을 경우를 고민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죠. 막연하게 나는 떨어지면 어쩌나, 나이도 많은데 뭘 먹고 사나 이러면서 걱정만 했죠. 그런데 최악의 상황을 정의하기로 했어요. 곰곰이 생각하니 변리사 시험 불합격으로 정의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설사 불합격을 하더라도 박사 과정을 밟을 수도 있고 연구원 같은 곳으로 취직은 가능하겠더라고요. 즉 불합격하더라도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더란 거였죠. 머릿속에만 둥둥 떠도는 불안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2.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떻게 탈출할까? 정말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더라도 결국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나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경험한 것이잖아요. 시험에 떨어졌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했어도 그 당시에는 정말 죽을 것 같지만 지나고 나니 추억이 되지 않던가요? 어떻게든 최악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되어 있어요. 다만 어떻게 빨리 이겨낼지
될지를 생각해 봐야겠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변리사 시험 불합격을 해도 박사과정이나 연구원이라는 길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물론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1번에 정의한 최악의 상황이란 것이 변리사 불합격이었기에 내가 먹고 살려면, 돈을 벌려면 해야 하는 방법들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방법을 쭉 써보면 의외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빨리 떨쳐낼 수 있답니다. 행동력의 모터를 달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최악이라는 상황 다시 생각해본다면 최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힘들고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두려움을 정의하고 그 정의를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해보세요. 의외로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보다 무서운 것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랍니다. 두렵다고 행동하지 않고 걱정만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죠. 여러분이 행동하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는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두려움의 끝, 그 끝은 생각보다 별것 아닐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